오늘 대담한 대담 새로운 분들을 저희들이 아주 어렵게 모셨습니다. 두 분 모셨어요.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그리고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뉴스토마토는 그래도 좀 나오시지 않으셨나요? 네, 제가 좀 뵌 것 같은데요. 했었습니다. 네네. 네. 한참 네, 저 대표님. 다른 프로그램에서 그렇죠. 나왔습니다. 네, 다른 기회에 저희가 본 것 같은데요. 네. 그 월요일 뉴스 인사이드 프라임 새로운 코너로 맞이하는데 야 5당 인사들을 만나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특별히 저희 코너는 여의도 언더독으로 정했습니다. 여의도 언더독. 어떻게 이름 마음에 좀 드십니까, 용 대표님? 네, 좋습니다. 괜찮아요? 언더독. 이게 굉장히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이게 사람마다 굉장히 좀 다른데 한 대표님은 어떠세요? 여의도 언더독. 그 의미 중에서 네. 좋은 변화를 만드는 의미로서 할 때 네. 여의도 언더독은 적절한 이름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화이팅 해주시길 바라고요. 사실 이제 안타깝지만 저희도 이제 언론을 매일 보는 게 직업이지만 그 민주당 얘기, 국민의힘 얘기가 주로 나오고 네네. 다른 당 얘기는 이제 많이 접하지 못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대표님들 모시고 가장 지금 그 당에서 혹은 이제 당 대표로서 어떤 정책, 어떤 현안에 좀 집중하고 계신지가 굉장히 좀 궁금했어요. 그게 우리 네네. 모두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우리 사회민주당 한 대표님은 어떠세요? 주요하게 보는 이슈가 무엇인가요? 겹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다행히 저희 사회민주당 같은 경우는 네. 결국은 노동이나 민생 문제가 이 내란 전국에서 혹여라도 네. 뒤섞여서 많이 뒤처지지 않을까 이런 네. 걱정이 좀 있었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도 처음부터 네. 우리 산업 안전 관련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렇죠. 노동 현안이 물밑으로 내려가 있는 것을 끌어올리셔가지고 다행히 이제 노동자들의 현실적인 문제들 그 다음에 우리 이번에 소비 쿠폰 으로 네, 인해 가지고 민생 민생을 살리기 위한 것들이 전면적으로 나오는 것 때문에 좀 다행스럽게 여기고 저희들은 여전히 그런 것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그렇죠. 동시에 민생을 살펴야 되고. 진정한 내란 종식은 우리 네. 국민들의 삶이 네. 예전처럼 정상화되고 앞으로 더 나은 좋은 삶으로 나가는 것이 진정한 내란 종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인내심을 가지고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네네. 시간이 걸리니까요. 용 대표님은 어떠세요? 주요 현안. 기본소득당은 이재명 정부 탄생을 위해 함께 뛰었던 정당으로서 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도 사실 연합 정치를 통해서 네. 함께 공약했었던 이제 농어촌 기본소득을 보다 좀 더 개혁적이고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법안 발의를 위한 공동 발의 과정도 좀 진행 중에 있고요. 네. 지난달에는 이제 호남 지역을 다니면서 네.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이제 농어촌 지역의 많은 다양한 주체들의 목소리들을 모아내기도 했고, 네. 다 이번 주 주말부터 또 충남 지역과 충청도 지역과 경상도 지역을 다니면서 또 입법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 지역 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월 30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을 이렇게 실현하고자 하는 법안과 입법 간담회를 중심으로 전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실제 그 민생 쿠폰 한 15만 원 정도씩 일단 모든 국민들이 지금 쓰고 계신데 주변에 봐도 저도 뭐 점심도 먹으러 가고 저녁도 먹으러 가고 가면은 뭔가 손님이 좀 많아진 느낌이 있거든요. 이게 저 개인적인 느낌적인 느낌은 아니겠죠? 제 어떻게 주변에서도 네. 민생 쿠폰으로 이번에 오늘 내가 쏜다 네. 하면서 만남의 자리를 갖는 사람들이 좀 많고요. 네. 그만큼 실제로 주변 사람들하고 여러 가지 소비를 하고 싶어도 네. 제한적인 여건 때문에 하지 못했던 분들이 이번에 민생 쿠폰을 통해서 골목 상권을 살리는데 좀 기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좋은 효과로 나타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용 대표님 어떠세요? 조금 전에 기본소득도 얘기했는데 사실 이제 민생 쿠폰이 일시적인 확장형의 기본소득인 거잖아요. 네, 사실 이제 민생회복지원금, 뭐 전국민 재난지원금 다양한 이름으로 우리가 비슷한 정책을 계속해서 논의해 왔었고, 네. 21대 국회에서부터 이런 보편 지급 방식의 재난지원금 형태, 민생회복지원금 형태를 제도화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주장해왔던 의원으로서 굉장히 네. 좀 뿌듯하게 생각하고요. 저희 이제 당 사무실 앞에 있는 편의점에 네.
본회의에서 이 추경안이 통과되기 전부터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용처라고 붙여 놓으셨더라고요. 맞아요. 그만큼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이 민생회복 쿠폰에 대한 기대가 컸던 것이고 실제로 지급이 되고 나니 네. 그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시장에서 골목 경제에서 돌면서 네. 꽤나 효과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가장 잘 효과가 입증되고 검증된 어떤 민생 대책이 바로 이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었는데요. 네. 앞으로도 경제 상황을 보면서 네. 필요하다면 한두 차례 정도는 좀 더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국회 얘기를 좀 해볼까요? 방송 3법 그리고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정말 처리해야 될 법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만큼 또 국민의힘 쪽에서는 저항도 큽니다. 그리고 뒤에 뭐 재계에서도 저항도 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오늘 본회의에서 치러질 거라고 예고를 하고 있는데 이 국민의힘에서는 벌써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몸으로 막겠다는 거죠. 사실 쉽게 표현하면. 그래서 이걸 필리버스터를 만약에 할 경우에 시간이 지체돼서 이제 다음 달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본회의 그 날짜가 다음 달에 잡혀 있더라고요. 오늘 말고. 그런데 만약에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한다면 의원님께서는 어떤 게 가장 시급하다 보시는지요? 처음에 이번엔 필리버스터 때문에 쪼개기 상정을 해야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방송사법을 우선 처리해야 된다 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노조법 2, 3조 개정, 일명 노란봉투법이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네. 판단하고 있고 다행히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는 재계나 이런 데서 좀 악의적인 그다음에 기존에 뻔히 얘기했던 걸로 반대하는 논리들을 끌어들이고 있는데 네. 이런 논란이 국민들한테 오해가 되지 않도록 빠르게 노란봉투법을 처리해서 결국은 우리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교섭을 하고 네. 그다음에 정당한 파업에 부당한 손해배상이 청구되지 않고 진행될 수 있도록 현실을 바꾸는 거에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정말 그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저도 이제 소위 말하는 보수지라고 주장하는 혹은 경제지 이런 매체들을 보면은 나라가 망할 것처럼 써놨더라고요. 네네 항상 어떻게 그런 보십니까? 식입니다. 이 노란봉투법이 노조의 쟁의를 과도하게 부추기는 것이다.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까지 잘못된 기업의 부당한 노동행위에 대해서 정당한 파업권을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 잘못된 현실을 바꾸는 오히려 노사협력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정한 룰로 인해 가지고 노동 3권이 보장될 경우에 기업도 부당한 노동행위가 그대로 인정되면서 현실적으로 나쁜 일을 계속해도 된다 이런 시그널이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노란봉투법이 통과돼서 노동 3법이 온전하게 지켜지고 하청 노동자들도 원청 사업주의 지시를 받으면서도 그들과 교섭하지 못했던 이런 잘못된 대한민국에만 있는 잘못된 그렇죠. 관행을 빨리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용 대표님은 어떠세요? 지금 뭐 어느 하나 급하지 않은 법안 없습니다. 방송법도 그렇고 노란법도 등등. 어떤 게 좀 가장 이거는 좀 오늘 가장 먼저 처리하자. 어떤 걸까요? 사실 모두 오늘 다 통과를 시키면 좋겠지만 그렇죠. 이제 필리버스터가 예고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내일까지 예정되어 있는 7월 임시회에서는 하나의 법안만 처리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사실 그 중에 무엇 하나를 우선순위로 꼽는다는 것이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네. 지난 3년, 그러니까 최소 3년 혹은 그 이상 동안 우리 사회가 논의해왔던 과제들입니다. 네. 무엇 하나를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둔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 법안들이고 법안의 상정의 순서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이렇게 잘 결정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다만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여야의 정당들이 이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지가 분명하게 이제 모여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8월 내에 네. 말씀하신 이 방송상법,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이 모두 처리될 수 있도록 여당과 야당이 협력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본회의는 참고로 제가 아까 다음 달이라 표현한 것 같은데 다음 본회의가 21일로 잡혀있네요. 맞습니다. 네, 이번 달. 이번 달 21일. 네. 국민의힘은 지킴조 명단까지 만들었다는데 이건 뭔가요? 이 지킴조 명단? 뭘 필리버스터를 하면 이제 네. 24시간 본회의가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본회의장을 지키는 당번을 짰다라는 것 같고요. 보통 이제 필리버스터를 하면 이제 보통 하게 되는 일상적인 일이기는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죠.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필리버스터 무용론이 나오고 있고 네. 이게 실제로 명분이 있고 실리가 있느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국민의힘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본인들이 거부해왔던 법안이기 때문에 약간 어쩔 수 없이 이 떠밀리듯이 지금 네. 필리버스터를 떼쓰기처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저희가 좀 주목하고 있는 건 주호영 부의장이 이번에도 필리버스터 사회를 거부할 것이냐입니다. 뭐 이제 여의도의 도는 말에 따르면 네. 이번에 그 주호영 부의장이 필리버스터 사회에 이번에도 보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이 좀 있어요. 들리던데요. 사실 이제 자신이 속한 부의장 본인이 속한 정당에서 신청한 필리버스터의 사회를 보지 않겠다라고 네. 하는 것은 그냥 국회의장과 다른 정당의 국회 부의장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좀 해석할 여지가 없다는 네.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냥 떼쓰기 명분 없는 떼쓰기는 이제 좀 중단하시고 네. 실제로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가지고 좀 생산적으로 논의 테이블에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필리버스터라는 것도 엄청난 의지가 있어야지 그 체력도 생기는 것이고 네. 시간 끌기도 가능한 것인데 얼마나 잘 될지 그들 입장에서 잘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네. 작년에 있었던 필리버스터도 필리버스터를 하는 의원들을 신청받는데 네. 사람이 부족해가지고 좀 일찍 끝낸 그랬었죠.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본인들도 이 부분을 막고 지키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그걸 이렇게 버티기로 일관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결코 국민들한테는 좋은 모습으로 보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킴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지킴이가 또 속내를 보면은 네. 자기들의 지금 무너지는 지위를 지키고 기득권을 지키고 내란 세력으로서 네. 계속 자기들의 상태를 이어가겠다는 걸로 그렇죠. 비춰지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한테 더 엄혹한 심판으로 다가올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네. 이 법안 처리에 동의하는 정당들은 필리버스터를 안 하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네네. 생각을 계속해서 하는데요. 필리버스터 신청을 네. 국민의힘에서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책임지고 24시간 그 이상을 필리버스터로 끌고 가도록 하는 것이 저는 맞다. 근데 그런 책임도 사실 지지 않으면서 자신들이 네. 신청한 필리버스터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어떻게든 의사일정을 방해하려고만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의식이 좀 있습니다. 네.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아무래도 어제 민주당 당대표 선거 결과가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어쨌든 뚜껑은 열렸고 압도적인 표 차이로 정청래 의원이 이제 당 대표가 됐습니다. 용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예상한 결과였나요? 어떻게 보셨나요? 전반적으로. 네, 뭐 제가 이제 같은 정당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네. 전혀 그 안의 분위기를 알 수는 없어서 예상을 하기는 좀 쉽진 않았고요. 그냥 당선된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지난 전당대회 과정을 저는 이제 밖에서 지켜보면서 네. 정청래, 박찬대 이 두 후보가 서로 절제하면서 선의의 경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은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뭐 정청래 의원이야 분명히 좀 유능하고 또 유연한 면을 가지고 있는 의원이기도 하고 네. 또 일관되게 당원들의 어떤 힘을 믿고 그 뜻을 지켜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민주당이 이제 당원 중심 정당으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최근의 흐름들을 잘 담아낼 수 있는 후보이자 대표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다만 이제 진보개혁 야당들과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파트너십을 가져가고자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입장이 좀 더 분명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네. 경선 과정에서는 사실 그런 입장을 좀 찾아보기가 어려웠고 네. 또 정청래 대표가 강조했던 것처럼 네. 내란 종식의 과제가 사실 아직 끝나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 내란 종식을 위해서 달려가는 과정에 사실 이제 윤석열 씨 같은 경우는 뭐 옷까지 다 탈의하고 체포를 거부하고 있는 이런 강력하게 저항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우리가 내란 종식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이 내란 종식에 동의하는 여러 제 세력들이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고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가장 큰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좀 네. 분명한 로드맵과 파트너십에 대한 어떤 비전 같은 것들을 좀 밝혀주시면 좋을 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결과가 뭐 61%가 넘는 압도적인 네네. 표 차이가 있었는데 어떻게 예상을 좀 하셨는지 어떻게 관전평이 어떻습니까? 뭐 관전평이라고 네. 하기보다는 아마 국민들과
네. 그 다음에 당원들, 민주당의 당원들과 이번에 참여했던 국민들의 민심이 그대로 반영된 네. 것 같습니다. 어떤 두 좋은 후보에 대한 개별적인 판단보다는 구도에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국민 통합과 화합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하면은 여당 대표로서는 강력한 내란 종식과 개혁의 드라이브를 거는 게 좋지 네. 않겠냐 이런 판단이었던 것 같고요. 네. 결국은 내란 종식과 사회대 개혁의 의지가 정청래 후보라는 좀 강력한 리더십으로 네. 발현되기를 바라는 그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으로 구도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내란 정당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국민의힘 자체가 지금 선거 과정인 당대표 선거 과정이 네. 정말 그러니까 참담할 지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내란과 결별한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란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전환길한테 면접을 볼 정도로 엉망이기 때문에 쟤들 정신 못 차렸으니 네. 더 강력하게 내란 종식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표가 필요하겠다. 협치보다는 개혁의 의지가 더 강해야 된다. 네. 이런 민주당 당원들과 네. 국민들의 민심이 반영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첫 일성이 이거였습니다. 사과나 반성이 없으면 악수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어쨌든 협치보다는 내란 척결이 먼저라는 입장으로 계속 얘기를 해왔고 이번에 이제 수락연설에서도 같은 취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죠. 개혁 문제. 검찰 개혁이 사실은 추석 전에 그러니까 올라오는 상경길이 아니라 내려가는 길에 검찰 개혁 통과했다는 걸 듣게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이전부터 계속 정청래 이제 당 대표죠. 얘기를 해 왔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특히 검찰 개혁 추석 전에 가능할까요, 대표님? 네, 일단 이 국민의힘이 협치의 대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 그냥 이렇게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당연히 이 내란이라고 하는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시도에 대해서 반성과 사과가 전제가 되어야 우리가 국정 운영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헌법적 가치를 공유하는 상대 정당으로서 존중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사실 이제 추석까지 가능하냐라는 이제 질문이었는데 네. 이제 2달 정도 남았습니다. 그렇죠. 다음 회기는 사실 8월 중순에서야 이제 열리게 되는 건데 시간으로서는 이제 굉장히 빠듯하기는 합니다. 네. 이제 당대표 여당의 대표가 새롭게 선출되었고 당정 간의 협의도 거쳐야 하고 국회 안에서의 논의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실 시기적으로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쉽지는 않다라고 네.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표가 집권 여당의 대표가 강한 개혁의 의지를 표명한 것은 저는 분명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막연히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람이 불 때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노를 저어야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건데 네. 집권 여당의 대표가 분명한 기한을 제시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여당 내의 여러 의원들 그리고 정부 내의 어떤 흐름들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이렇게 좀 예측이 됩니다. 네. 또 하나 이슈가 있죠. 제가 웬만하면 방송에서 이름을 언급하는 것조차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준석 개혁신당 네네. 대표. 두 가지 방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이제 대선 기간의 발언으로 인해서 지금 윤리위가 이제서야 구성됐고 거기 이제 회부돼야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별도로 체포동의안 이슈가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네. 정청래 대표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들어오면 즉시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저는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네. 체포동의안 관련해서 여야가 상황에 따라서 입장이 변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저는 오히려 체포동의안 관련해서는 그 사안의 내용에 따라 가지고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편이고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의 체포동의안 내용은 이제 두 가지 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네. 지난번에 대선 토론 과정에서 나왔던 정말 국민들이 보기에도 부끄럽고 참담한 그것을 갈라치기나 표를 얻기 위한 방식으로 활용했다는 정치인답지 않은 행동 여기에 대한 정확한 문제 제기고 또 하나는 내란에 연관돼 있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네. 명태균 네. 게이트 관련해서 이준석이 어느 정도까지 관여돼 있느냐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공천 관련해서 그렇죠. 특히. 네.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 그 체포동의안의 내용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 내용을 보고 정확하게 판단해서 뭐
동료 의원이다 이런 어떤 정당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통과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란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하게 네. 바라보는 그런 관점을 국회에서 유지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 특별한 뭐 선언이 아닐 수도 있는 게 과거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오면 국힘에서 우리 바로바로 처리해 줄게 이렇게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서 체포동의안 오면은 뭐 즉시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기본소득당이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 체포 동의안 표결에 대한 입장은 네. 개별 사안에 대해서 개별 사안마다 살펴보고 이게 무리한 요구, 정치 검찰의 무리한 요구인지 아니면 어떤 뒷받침할 설득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타당한 법리를 갖췄는지 이런 네. 판단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그것이 맞다고 봤고요. 특히나 이 여러 불체포 특권에 대한 정치적 공세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런 입장을 좀 견지해 왔습니다. 사실 이제 대표적으로 이준석 대표 그리고 뭐 정의당 같은 일부 진보 정당에서도 이 불체포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부당한 특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 왔는데 사실 이제 검찰 정권의 탄압으로부터 입법부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최소한의 장치였고 뭐 네.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면 보완할 수 있지만 이 제도 자체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프레이밍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잘못되었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준석 대표가 이제 본인이 했던 스스로의 말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네. 그리고 그 부분은 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가 윤석열과 싸웠던 사람인데 당대표로서 뭐 공천에 윤석열을 말 듣고 뭐 개입했겠냐 뭐 이런 취지의 이제 변론을 주변인 분들이 많이 하시던데 사실 2022년 재보궐선거 공천 의혹도 있지만 네. 본인이 당대표 선거에 출마했을 때 명태균 씨에게 도움을 받았다라는 의혹, 여론조사 관련돼서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네. 일단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윤석열 씨 얘기입니다. 먼저 이게 참 부끄러운 일이어가지고 영상을 한번 보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민망하게 생각합니다. 폭서기에는 아침 기상 시간인 6시 20분부터 취침인 9시 저녁 9시 전까지 반팔 티와 반바지를 착용하는 것이 서울구치소 내부 규정이라고 합니다. 장시간 규정대로 옷을 입고 있지 않으면 입을 것을 명하고 불이행 시 벌점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벌점이 쌓이면 이제 징계 등의 불이익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 사안은 반팔 상하의를 정상적으로 입고 있다가 특검이 집행을 시도하자 그때 수의를 벗었고 특검이 나가자 바로 입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정성호 장관이 보고를 받고 있는 그대로 그냥 드라이하게 지금 발언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씨 측이 허위 사실을 공포했다며 법적 조치를 준비한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어디가 허위라는 건지 일단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윤석열 씨 측의 주장에 대해서. 사실 그 윤석열이나 그 변호인단이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국민들이 버젓이 보고 있고 사실관계가 자기들이 이야기했던 게 조금만 지나면 다 거짓이라는 게 판명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호인단까지 네.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다. 네. 오히려 정성호 장관이 이야기했듯이 네. 관련된 보고사항을 국민들한테 국회에서 보고한 내용이 적합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오히려 국민들과 국격을 떨어뜨린 이런 행태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인권 침해 이야기하면서 과도한 물리적 집행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또 다른 국민들의 분노를 유발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수의를 입고 있다가 이게 특검 쪽에서 조사를 오려고 하니 갑자기 옷을 벗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떠나자 또 다시 입었다고 하고요. 이 앞뒤 관계가 그러니까 말이 서로 다르지도 않고 장관 얘기나 아니면 특검에서 밝힌 얘기나 일관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윤석열 씨의 주장, 측의 주장. 네. 헛웃음이 나오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서 변호인단의 주장처럼 원래 벗고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그거 자체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할 생각이 없었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이 체포영장에 응할 생각이 있었으면 당연히 옷을 입고 대기를 해야 되는 거고 특검이 왔을 때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원래 벗고 있었다 하더라도. 명예훼손 운운하는데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네. 참 국민들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다.
대한민국 그러니까요. 국민들의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검찰이었고 검찰총장을 했었고 심지어는 대통령까지 했다는 사실에 정말 많은 국민들이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고 네. 오히려 저런 윤석열 씨의 행태 자체가 국민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또 있죠. 사실 이제 윤석열 씨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특혜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서울구치소 자체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 소장의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지난 7월 30일에 이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현장에 가서 그 서울구치소를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총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현희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만난 거는 뭐 워낙 다수의 사람들을 오랫동안 만난 건 기본인 거고 오후 6시까지 이제 초과해서 만났다. 그리고 주말에도 만났다. 그리고 일반 접견실이 아니라 우리 조사받을 때 그 받는 조사실에서. 조사실에서 특별하게 거기는 훨씬 더 조용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간섭받지 않는 정말 특별히 좋은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에다가 저는 이게 더 문제였어요. 접견 명단 봤던 윤상현, 권영사, 김민전, 이철규, 김기현 이런 사람들인데 특히 강희규 말 맞출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 끼어 있잖아요. 이 모든 건 총체적으로 문제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가 생각했던 거 당연히 특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네. 정확하게 확인된 것이죠. 그렇죠. 예. 이 검찰이 수사를 할 때부터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었고 네. 구속된 이후에도 어떤 특혜들이 있을 거라. 그래서 처음에 출정할 때도 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뭐 화장하는 거에 대해서도 민간인이 들어가서 했는데 그다음 식사까지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단순하게 그런 문제를 넘어서서 그 구치소 안에서의 특혜도 매우 심각한 걸로 확인돼서 좀 구치소에 대한 네. 엄정한 감사도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네, 네. 대표님 어떠세요? 네, 검찰총장 출신의 내란범 위의 위세가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사실 지금은 현직 대통령도 아니고 그냥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러니까 피고인일 뿐인데 그렇죠. 정말 이렇게 위세를 부릴 수 있다니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대한민국의 법치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법치를 이렇게 무너뜨리는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나 이제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네. 그리고 강희구 전 제1부속실장 이런 사람들은 내란 당시의 어떤 상황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죠. 내란 직후에 그 강희구 부속실장 같은 경우는 사후적으로 문서를 만들려고 했다는 것에 깊숙이 관여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네. 당연히 증거인멸과 말맞추기에 대한 우려가 등장할 수밖에 없고요. 네. 저는 이게 특혜를 넘어서 수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로 규정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네. 당장 이런 특혜 그리고 수사 방해 행위는 빠르게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서울구치소에 대해서 나중 기회가 된다면 제대로 된 감찰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쉽게도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여러분들 이 여의도 언더독 시간을 밝혀주신 여러분들을 보내드려야 되는 시간이 됐습니다. 네, 한창빈 사회민주당 대표 그리고 용해인 기본소득당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